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9월의 시작을 열어줄 상쾌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날 한시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늘을 찍은 영상인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그 영상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맛있는 짜장면 위에 구름이 둥실? 구름이 아니라 솜사탕이라고요? 솜사탕 짜장면의 맛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부산통의 깜찍 리포터 유진 양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고민 있는 부부들을 위한 부산통의 부부공감 클리닉. 이번 주 고민은요, 취미생활에 빠져도 너무 푹 빠져버린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번 주도 그 고민 명쾌하게 풀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모른다면 그저 풀에 지나지 않을 우리 주변의 식물들, 이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발언대에서 직접 들어볼게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만나보는 찰칵 우리 동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사연들과 멋진 장소들이 사진으로 도착했을까요? 잠시 후에 사진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가을이 오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찌는 듯한 더위로 덥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하늘도 바람도 그리고 풀도 모두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을 닮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풍경을 우리 부산시민기자단께서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하늘이 참말로 좋다는 김은영 시민기자님의 말에 우리 부산시민기자단 모두들 각자 위치한 곳에서 가을 하늘을 찍어보자는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부산 시민 기자님들의 눈에 보인 가을 하늘, 과연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부산 이바구에서 부산 시민 기자단이 준비한 멋진 가을 하늘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시작할 때 예고해드렸던 대로 부산 시민 기자님들께서 아름다운 가을 하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그림인지 하늘인지 감탄을 연발하게 할 영상, 다 같이 가을 하늘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네, 이게 하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늘이 아닌가 봅니다. 영도에서 바라본 하늘, 창공에서 내려다본 하늘까지 정말 장소마다 느껴지는 하늘의 분위기는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죠? 9월입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늘과 바람 그리고 계절이 오는 소리까지 마음껏 느낄 수 있는 9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깜찍한 강유진 님이 남포동 맛집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맛집 가운데서도 맛은 물론이고 비주얼까지 제대로 갖춰진 짜장면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짜장면을 만나러 지금 남포동으로 떠나볼까요? 아 진짜 배고프다. 유진 씨 배 많이 고파세요? 네, 너무 배고픈데 남포동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못 고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뭐지? 솜사탕이랑 짜장면? 아 이렇게 솜사탕 먹고 짜장면 먹으라고요? 네, 그것을 조합해서 그것을 찾아가시면 이걸 조합하라고요? 솜사탕 짜장면? 뭐지? 일단 출발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솜사탕 짜장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솜사탕이랑 짜장면은 아무래도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그 맛이 궁금하니까 저희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사장님 솜사탕 짜장면 하나 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솜사탕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일단은 생각되지도 못한 그런 비주얼이에요. 정말 이거 짜장면 안에 솜사탕이 엄청 크게 둘러져 있어요. 이거는 빨리 맛봐야 할 비주얼이에요. 여러분 제가 솜사탕이랑 짜장면을 맛있게 비볐어요. 바로 섞어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짜장면이 포함되어야 할 설탕을 솜사탕으로 만들어서 위에 얹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섞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짜장면은 잊으세요. 이 솜사탕 짜장면은 뭔가 소스 자체도 다르고 솜사탕을 저희가 직접 비볐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맛이 느껴지는 구간도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덜 달고 여기는 좀 더 달고 근데 그게 또 조화로워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맛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솜사탕 짜장면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짜장면에 솜사탕이 들어갔다는 게 되게 신선했고요. 매운데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안산에는 이런 게 없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 안산에도 있으면 꼭 먹고 싶어요. 최고.
네, 여러분 부산에는 유명한 음식들도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이렇게 색다른 음식을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솜사탕 짜장면 이렇게 강추하니까 여러분도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 이 짜장면에 들어갈 설탕의 양을 솜사탕으로 대신하다니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것 같은데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음식의 조합. 손님들의 시식평을 들어보니 맛 또한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남포동에서 특별한 짜장면을 먹고 싶다면 솜사탕 짜장면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4주 후가 아닌 지금 이 시간 바로 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리얼 부부상담소 부부클리닉입니다. 오늘 부부클리닉으로 도착한 고민, 바로 취미생활에 푹 빠진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보다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게 된 사연, 오늘도 허심탄회하게 이분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부부문제 전문 상담가 이윤지 선생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의 변론을 맡아주실 김영훈 시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영훈입니다. 부부클리닉 상담 전문가 이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기자님, 혹시 기자님은 취미생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유일하게 낚시인 것 같습니다. 낚시요. 그러면 아내분과 함께 낚시를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일명 말하는 생활 낚시, 네네. 근교에서 낚시하는 거는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자주 다녔고요. 근데 대상 어종이 좀 고급 어종으로 바뀌면 네네. 사실은 가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해서 몰래 다녀 죄송합니다. 몰래 다녀와요. 네, 선생님, 이런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나요? 네, 물론 낚시는 아니지만 네네. 보통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중독. 아, 요즘 많죠. 네, 게임 중독 때문에 사문낭시를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집에서 게임을 못하는 이유가 왜냐면 네네. 아내의 눈치 그리고 아이들의 아, 시선 때문에 그쵸.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요, 기자님께서 PC방에 살짝 빠지신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한 2년 PC방을 운영을 하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저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 생각은 PC방이 취미 생활일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제가 네네. 2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오신 분이 네. 처음에 PC를 접하고 어느 순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 어느 어머. 순간에 이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중독에 빠지는데, 이 부분은 취미생활을 좀 벗어나서 좀 네네. 심각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네. 그 중독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지켜보였을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취미생활에 푹 빠진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내 역을 시민기자님께서 남편 역할을 맡아서 실감나는 부부 연기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결혼생활 12년 차인 저는 요즘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의 중독적인 수준의 취미생활 때문입니다. 취미생활하는 남편이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남편을 둔 아내 입장이 되어보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지라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가끔씩 하던 낚시를 권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한번 가져봐. 맞다, 자기 결혼 전에 낚시하는 거 좋아했잖아. 낚시 어때? 에이, 못하러. 난 그 시간에 집에 잠이나 잘란다. 에이, 그러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번 가져봐. 응? 낚시 그럼 한번 해볼까? 처음 몇 번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낚시터에서 아이들 보는 건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 혼자 다니게 됐는데, 그게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할 주범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이 야밤에 어딜 가? 낚시 상일이가 아주 죽여주는 포인트를 알아냈대.
밤에 잘 잡힌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손이 근질근질하다. 응? 자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일 내 생일인 거 몰라? 아, 맞다. 생일이지. 근데 여보, 생일은 내년에도 오고 10년 후에도 오지만 볼락을 잡으려면 지금 가야 한다고. 당신 생일은 내일, 아니 모레 챙겨줄게. 지금 볼락이 중요해? 내 생일이 중요해? 아,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나? 당신 그 짜릿한 손맛을 못 느껴봐서 그런다. 그래, 차라리 그러자. 지금 당장 내랑 낚시터 가서 계획에 불 붙이고 끝내자. 당신도 옷 입어 나랑 같이 가자. 그게 말이야 뭐야. 그냥 볼락이랑 살아. 나가. 이 부부싸움 후 남편은 인터넷 동호회까지 가입해서 모든 생활을 낚시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볼 때마다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왜 내가 낚시 이야기를 꺼내서 이 지경까지 왔나 내 발등을 찍고 싶은데요. 예전에 낚시 과부란 말 들으면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바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무슨 부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사례 보고 오셨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 참네.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열심히 다니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는 아내, 정말 여자들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선생님, 그 아내들의 말을 잘 통역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네, 뭐 통역이라기보다는 아내분들도 실질적으로 남편분들한테나 아니면 자녀분한테 취미 활동을 권할 때는 제한 범위를 두셔야 됩니다. 네, 무작정 그래 이거 취미 당신의 취미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취미 또 같이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네네. 취미도 엄연히 어떻게 보면 제한 범위를 두셔야 불화가 네네. 좀 덜 하시겠죠. 낚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인내심 그리고 참을성 또 많이 길러주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굳이 우리가 뭐 찾아서 캠핑을 가자 이런 것보다 밤 낚시를 하면서 네네. 덤으로 또 같이 캠핑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가족끼리 같이 한다면 아빠가 가지고 있던 내공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다면 네네. 가족 간의 취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아내가 화가 난 거는 남편의 태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낚시터에서 불이나 붙이자라는 이런 말이 좀 제가 볼 땐 기가 막힌데, 이렇게 요즘 낚시뿐만 아니라 뭐 야구, 골프 등 스포츠에 빠진 남편들이 많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은데, 왜 남편들은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남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본인이 제일 돈 버는 기계다. 내가 무슨 돈 벌어 오는 기계인가? 아니면 네네. 내가 이 가정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춘들을 다 하나하나씩 접다 보면 네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보상 심리를 스스로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네. 보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도 또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쵸. 목표, 취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부들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내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반자. 동반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사실 돈 벌어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직장에 가면 상사 잔소리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 아내 잔소리 들어야 되고 남자들이 마음 편히 숨 쉴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취미생활이 일종의 피신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남편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네. 그쵸? 네. 모든 사람들은 여유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자리, 또 나만의 휴식처가 솔직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것이 단순 그냥 내가 가서 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는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1시간 정도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렇게 각자 방을 정하시든지 뭐 서재가 계시면 서재 자신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나만의 시간을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가지시다 보면 그런 여유가 조금 더 생기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1일 휴가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일일 휴가를 주시면서 가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 말도 조금 옛날 말이 아닌가 싶은데 요새는 그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거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오, 과반이 넘었네요. 네, 네네. 정도로 지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이 가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무리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지만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네네. 보면 분담하는 거, 모든 역할 분담이라는 거는 이제는 남편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내의 역할도 내 것이라는 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네네. 네, 판단을 하셔야 어느 정도 본인도 내가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남편들도 아내 손잡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싶거든요. 잔소리만 조금만 줄여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부산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아내가 조금만 마음을 알아차려주면 좋은데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여자는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큰 그쵸. 것에 감동하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서망대화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네.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역할 활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하는 역할 활동, 바꿔서 역할을 하는 거. 네네. 그 부분도 부부끼리 어떻게 보면 역할 활동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그 마음가짐을 좀 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 댁에서 역할 활동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직접 아내 역할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네. 말씀하실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우리 했던 거, 제안했던 거 비슷해서 네, 한번 맞아요. 네. 해보실까요? 네네. 이 닭살 돋는데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부부 동반인 거 알지? 아, 맞다. 내가 군대에서 한 몇 번을 이렇게 만나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낚시를 좋아한대. 그래서 낚시 가자는데 깜빡 잊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아니, 미리 있는 약속들은 항상 잘 챙기는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면 이해가 좀 내가 불가능한데. 이제 좀 늙었는갑다. 이 기획에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 좀 해주고.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돼? 부부 동반은 당신 혼자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선약을 중요시하는 당신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낚시를 갔다가 끝나자마자 땡 하고 바로 달려와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그러면 딱 갔다 와서 장모님 좋아하는 참돔에 같이 이렇게 소주 한잔 먹자. 내가 최대한 일찍 올게. 한 번 봐줘라, 야. 좋아. 아, 좋아. 알았어요. 아, 참돔이라 하고 또 우리 또 부모님 챙겨주시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잘 갔다 오시고. 최대한 빨리 올게. 진짜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모든 싸움과 갈등의 시작은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으로요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부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계속 회상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실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겠지만 그리고 모든 일에 지금은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취미생활이 좋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우리 집만은 못하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영훈 시민기자님, 이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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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클리닉 가슴속에 쌓아둔 부부들의 고민과 함께 합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부부들의 솔직한 사연을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부부클리닉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작은 꽃 그리고 이름 모를 풀을 보면 저건 이름이 뭘까? 어떤 계절에 피는 꽃일까? 문득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분이 소개해드리는 감성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발언 때 식물 기반 커뮤니티 운영자이신 김동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리넷 개발자 김동조입니다. 네, 토리넷, 이 식물 기반 커뮤니티, 식물과 교감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식물을 주제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앱입니다. 네, 뭔가 좀 듣기에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인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발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앱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식물을 통해서 교감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 김동존님의 발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물을 통해 교감한다는 게 좀 아직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커뮤니티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도토리 할 때 그 토리와 사람을 연결한다는 넷을 묶어가지고 토리넷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식물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토리넷을 이용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식물들 이런 걸 다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앱을 통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궁금한 식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게 되면 네네. 저희 회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그 이름도 매칭해주고 그다음 식물 재배 방법도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것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식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나무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외래어나 한자어를 최대한 배제해 가지고 자체 네네. 제공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왠지 이 개발자이신 김동조님께서는 뭔가 식물 관련해서 지식이 엄청 해박하실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뭐, 저거 보면 뭐 이렇게 딱딱 바로 아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도감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막상 그 산이나 숲에 가서 이름 알려고 하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나무 이름을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숲을 사랑하며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네네. 숲해설 봉사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거가 좀 지식을 많이 하고 또 나무에 관련돼 좀 더 접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좀 쉽게 알고 나무 네네. 특징하려고 이번 앱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혹시요, 이 대표님 댁에도 식물이 막 이렇게 엄청 많으신가요? 네, 원래 옥상에다가 정원을 네네. 꾸며가지고 참 식물이 많이 있었고요. 주로 네네. 저희가 열매를 어떻게 많이 열리게 하는지, 네네. 그다음에 궁금했던 식물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이 나오는 식물들은 자기 네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많다고 해서 한쪽은 가지를 손대지 않고 네네. 다른 한쪽은 정기적으로 가시를 자른다든지 주기를 잘라가지고 자극을 주면 주셨군요. 가시가 네네. 어떻게 더 많이 생기는지 비교를 하는 실험들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이론들이 보이면 식물 키우는 재미도 솔솔 나고 네네. 또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정말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네네.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수종 다양하게 많이 해놨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던가요? 가시가 많은 식물들은 손이 더 많이 닿은 식물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수종을 두 개 비교를 해봐도 네네. 줄기에다 자극을 안 주면 가시가 네네. 확연히 작고 또 가시가 거칠지가 않는 것들을 확인할 네네. 수 있어서 정말 이렇더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도 흥미가 진진한데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식물
식물이 있다면 어떤 식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흔히 그 매실나무, 매화나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네네. 저희가 매화꽃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매실한 열매도 취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접을 붙일 수 있는 한 나무에 빨간 꽃, 흰 꽃 네네. 다양하게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 꽃을 배경으로 해서 벌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댄스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와. 머리 복잡할 때 그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배롱나무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원숭이 미끄럼나무, 간지럼나무 그런 부분들이 별 애칭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애칭들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데 얇은 나무의 진동 현상 때문에 네. 간지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호기심 있게 실제로 만져보려고 하고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네네. 설명할 때는 배롱나무, 개인적으로는 매화나무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애정은 물론 지식도 엄청 해박하신 것 같은데요. 이 토리넷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네, 제일 첫 번째 접근은 제가 나무 이름 쉽게 알려고 숲 안내 지도에서 나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나무 이름 아는 거에서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소통하면 좋겠다. 실제로 숲에 가면 어른, 여자, 남녀, 애들 할 거 없이 네네. 정말 소통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그 토리넷 앱 서비스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토리넷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앱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토리넷이라는 이름으로 네. 검색해서 그다음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일단 됩니다. 다운받아야 되는군요. 네, 토리넷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네, 이러한 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네. 자동으로 다 로그인이 됩니다. 네네. 네. 첫 번째 기능이 SNS 기능입니다. 오.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 나무 이름이 무엇인지 네네. 문의를 하면 밑에 댓글로 실시간으로 나무 이름이 뭔지 하고 아. 답변들을 발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재배 방법도 이 나무와 관련된 어떻게 재배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일단 누구나 답변을 다 할 수 있는데 나무 네. 이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네. 기존에 제가 아까 봉사단체에 있던 아. 분들이 우선적으로 네네. 이게 답을 달아주시고 또 그분들도 이름이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따로 식물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사진을 다시 보내드려가지고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까지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감입니다. 그래서 아, 나무 리스트도 네네. 있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나무 이름을 검색하면 사진하고 설명 부분을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외래어나 한자 사항 없이 호기심을 좀 북돋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다양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소재 중에서도 특히 식물에 처음 집중해서 이런 걸 만들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아, 네. 저희가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저희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네. 일반적인 정보를 갖다 사람에게서 가져만 가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숲에 간다든지 식물과 할 때는 내가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유익함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더 네, 같이 일방적으로 뺏기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지식 기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산에 가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식물과 IT를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요, 이 블루투스를 연동한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능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나무 이름표 요 안에 네네. 이런 블루투스 센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 인근에 15m 아니면 30m 저희가 설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네네.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인데 이 네. 기능은 뭐 인터넷이 편하지만 네. 이 나무 있는 곳 산이나 그 숲에 실제로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서의 체험과 감성을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로 네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앱에서 이 버튼만 누르시면 네. 지금 이 지역의 온도, 습도, 날씨 정보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물 준 날이라고 해서 네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월간 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네네. 물 줬다라고만 체크를 하면
네. 물 준 것이 바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기만 잊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표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 그래프로 월간, 주간 다 분석해가지고 얼마 간격으로 물을 줬는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등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조경을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돌봄 일기라 해서 이 네네. 식물을 키우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을 네네. 요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수확한 날이라서 꽃, 열매, 잎 숫자를 갖다가 하면 그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네네. 왔을 때 보험 관련해서도 내가 기존에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관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 폰에 담을 수 있는 스마트 케어 기능을 넣었습니다. 정말 식물과 관련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토리넷 사용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네, 숲에 가면 자연은 항상 시도하고 그다음 실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재시도를 합니다. 네, 저희도 이 앱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다음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숲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워서 그냥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네. 새로운 거 시도하고 그거 잘못된 부분 보완해가지고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완벽한 토리넷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쩌면 모르고 지나칠 우리 주변의 식물들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또 다른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동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간 부산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이 맛, 소주 한 잔과 함께 하기에 좋은 안주라고 맛있는 안주 사진 보내주셨네요. 이 맛 히트다 히트. 부드러운 연어초밥 맛있게 먹다 보니 한 접시 뚝딱이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9133님입니다. 정성 가득 손맛. 할머님의 손맛이 더해져서 깊은 맛이 일품이었던 족발이라고 하는데요. 와, 반짝반짝 맛있어 보이는데요. 5915님입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 밖에서 먹는 맥주 역시나 좋네요 하셨습니다. 5915님입니다. 무르익어가는 밤 분위기 좋은 선술집에서 꼬지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도는데요. 3670님입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 채소와 고기로 국물이 일품이었던 전골 추천해요 하셨는데요. 와, 오늘은 왠지 맛있는 안주 사진들이 많은데요. 2219님입니다. 울릉도 여행 천혜의 비경 감탄의 연속이었던 울릉도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울릉도에 며칠간 폭우로 사고 소식이 많던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울릉도 소식입니다. 울릉도 나리분지,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라는 나리분지인데요. 우리 참 맑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9340님입니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크로아티아의 최남단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요. 중세도시 유적지로 유명한 이유를 알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곳곳이 정말 동화 속인 것 같네요. 그리고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서는 잔잔함과 고요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도 보내주셨습니다. 3670님입니다. 환상의 조합, 맑은 구름과 날씨, 그리고 시원한 맥주, 최고의 조합이죠? 하고 예쁜 사진 보내주셨네요. 5915님입니다.
바쁘던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느끼고 돌아온 여행이었다고 하셨는데요. 하늘 사진이 많네요, 오늘. 오하나 89님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년 친구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진솔한 이야기 나눴어요 하셨는데요. 와, 20년 친구요? 듣기만 해도 부럽습니다. 1022님입니다. 미션 문을 열어라. 간식이 있는 걸 발견하고 들어갈 궁리를 하고 있네요 하고 귀여운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코를 킁킁거리면서 궁리하고 있는 모습이 귀여운데요. 계속해서 1022님입니다. 귀염둥이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죠? 인형 같았답니다 하고 귀여운 똘망똘망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동구입니다. 초량 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인 범양 건영에서 사랑의 쌀과 음파 진동 운동기 전했다고 합니다. 동구입니다. 관광 미래를 여는 관문으로 동구의 장소 가치 모색을 위한 미래 발전 포럼이 개최됐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께 맞춤형 손수레 따수레 전달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황포구 우호 대표단이 영도구를 찾아주셨네요. 영도구 영선이동 한다솜 봉사단이 신화 남나눔 봉사단과 함께 관내 어르신 50분을 모시고 추석맞이 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삼 2주공 행복센터에서 국화체험 프로그램을 열었다고 하네요. 기장군입니다.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했어요 하셨는데요. 기장군이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서 가입 인증을 받음으로써 건강도시 기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합니다. 금정구입니다. 허브 복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 직원 교육했다고 합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입니다. 긴급 구조 지원기관 재난 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했다고 하는데요. 재난 대응 체계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긴급 구조 지원기관 재난 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추기 석전대제에 참가해 문묘제례악과 일무를 공연합니다. 9월 2일 오전 동래 향교에서 펼쳐집니다. 정신의 무용단의 창작춤 무대 화화 바람을 만나다가 공연됩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9월 2일에 공연합니다. 원로예술인 김정혜가 초청돼 김정혜의 판소리 일로 이름을 공연합니다. 9월 6일 화요공감에서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도민요연구보존회의 팔도소리 여행 어부들의 국악의 향기가 공연됩니다. 9월 7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노래, 활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해금과 아쟁 등 다양한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궁중건무 판굿 등으로 구성된 신명나는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행복한 국악나무 토요 신명무대에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가을 브람스가 공연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등이 초청돼 공연합니다. 네, 언제 봐도 화려하고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건강 비결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 신선한 과채류, 견과류를 건조시켜 만든 로우푸드였는데요. 로우푸드는요, 열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생채 음식을 말하는 건데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깨, 고추 등을 말리는 것처럼 적당한 온도에 채소와 과일을 건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채소와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 온도 46도 이하로 건조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음식을 건조해서 먹으면 각종 첨가물과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재료의 영양과 효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햇볕이 참 좋죠. 건강한 채소와 과일, 가을볕에 잘 말려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온 나를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